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음식과 식생활에 관한 정보 재밌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가 가을 과일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죠. 네. 오늘 작년 감과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먹어서 좀 서운했었던 거. 무화과 얘기도 했었고. 맞아요. 여름부터 드시지만 사실은 요즘이 제일 맛있다. 근데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한 탓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농부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그쵸. 탓도 있겠지만 요즘에 무화과가 굉장히 잘 팔리고 요즘 무화과가 맛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무화과 다 농부님들이 다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어떻게 해요? 되냐.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없어서 못 판다.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 농사지는 분들을 맞아요. 생각하시면서 음식을 하시는 그럼요. 홍신 선생님. 재료가 여기서 나오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분들의 이제 정성이죠.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거죠. 땅과 농부님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감이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늘은 감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위주로 먼저 시작할까요? 감과 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 배도 좋습니다. 네. 오늘 감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감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생산량이 많고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감 우리나라인가요? 제가 또 질문을 이렇게 드려서 우리나라라고. 아니, 왜냐면 다른 데서 감을 먹어본 기억이 보셨죠? 없어요.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생산량이 제일 많고 그리고 또 먹기도 제일 많이 먹어요. 근데 감의 원산지 자체가 세 군데로 등록이 돼 있어요. 중국, 어디입니까? 한국, 일본. 이게 약간 동양을 상징하는 그런 과일이에요. 그림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동양 그렇죠. 그림, 네네. 동양화 같은 이게 느낌의. 약간 동양을 상징하는 과일이면서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한테는 뭔가 미지의 맛. 떨떠름하기도 하니까 안 익을 때 먹으면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떨떠름한 감 네.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되게 재미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감 좋아하십니까? 감 전 너무 좋아요. 감을 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변비에 변비 걸린다. 때문에. 네. 그 안에 그 씨 있는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저는 이제 긁어내고 먹는데. 그 씨 있는 부분에 약간 좀 밝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찐득한데 좀 하얀 부분이 그렇죠, 있는 하얀 거 부분. 그렇죠. 그쪽에 이제 감 안에 들어있는 어떤 탄닌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뭐 변을 원활하게 내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근데 감이 이 성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감은 사실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탄닌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되게 중요한 여러 음식들이 있어요. 뭐죠? 그리고 이게 노화를 방지한다는 양가 키 재료여가지고. 너무 중요한 거네. 그래서 왜 프랑스 사람들이 뭐 늙지 않는 이유. 하루에 한 잔씩 레드 와인을 마셔서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인에도 타닌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포도 성분일 때보다는 사실 그렇게 숙성 가공이 됐을 때 약간 생기는 것들. 근데 감에는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먹으면 건강에 좋고 굉장히 효능이 많은 과일인데 한편으로는 변비가 두려워서 많이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도려내고 먹으면 괜찮으니까 먹으면 좋다. 이 말씀과 그리고 아까 떫은 감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감 중에 어떤 감을 제일 좋아하세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 할머니네 집 앞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너무 예뻤겠다. 특히 그 조선 예전 오래된 감, 작은 감. 작은 감, 동그란 거. 조sen감이라고, 조선감이라고 그러시나? 그런 거를 따서 가지째 따갖고 와서 그거를 이렇게 집에다 두면 저절로
쫀득쫀득 젤리처럼 익어요. 물기가 쏙 빠지고 왜냐면 집에다 둬갖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사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거의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긴 한데 네. 감나무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그렇죠. 많고요. 뭐가 매달려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집에 조경으로 감나무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특히 담벼락 쪽에. 네, 집집마다 왜 한 그루씩. 그렇죠. 한 그루씩 있어서 이 감나무 가지가 옆집을 넘어가면 이게 누구 감이냐. 이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내 감이냐, 네 감이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요즘 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도시에서는. 맞아요. 이거를 조경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식용으로만 많이 재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어린이들이 보는 방구대장 뽕뽕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전 귤인 줄 알았더니 감이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감을 그 모티브로 삼고 인간화해서 그렇죠. 인화해서 한인 성분에 의한 그런 걸 표현을 한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미있죠. 네. 감이 약간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감을 크게 나누면은 이제 어렸을 때 드셨던 그 토종감. 쫀쫀한 이런 감처럼 단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단감 맛있겠다라고 하지만 다른 의미로 떫은 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종류예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면 다 단감만 먹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떫은 감을 언제 먹고 있는 거냐. 이거는 익혀서 먹는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익혀서 먹는 연시나 홍시 종류들이 다 떫은 감들이에요. 그렇군요. 이건 딱딱할 때는 너무 떫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떫은 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곶감이죠. 곶감은 잘 말려가지고 그 말리는 방식이 있죠. 껍질을 슉 까서 이렇게 매달아서 말려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떫은 익으면서. 것들이 사라지고 그렇죠. 익으면서 마르면서 단맛이 응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현재 단감, 떫은 감을 다 먹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 하나 좀 사와봐 단감으로. 이게 지금 슈퍼에서 그냥 이렇게 주렁주렁 파는 것들은 그쵸. 다 단감 종류들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시간을 주고 익혀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 다 떫은 감 종류들인 거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렇군요. 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가장 맛있는 계절이 그러면 지금 그쵸. 11월까. 그쵸. 11월까지. 그 까치가 감 파먹는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감나무가 매달려 있는 건 아니고요. 매달려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떨어져요. 맞아요. 네. 무거워서 떨어지는 것들, 잘 익어서 커져서. 떨어지는 것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채로 꺾어오는 것도 약간 요즘 시즌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지금이 감이 제일 맛있을 때니까 많이 드시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근데 그 단감 얘기해 주시니까 태추 단감? 많이 보이죠. 이라는 이름의 단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색깔도 약간 좀 초록색일 때. 그렇죠. 저희는 그게 덜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초록색일 때부터 먹어도 되는. 지금 뭐 익혀서 먹는 감, 조그맣고 떫은 감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제 단감일 때 맛있는 거 태추 단감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배하고 감하고. 배하고 감하고. 네. 오늘 얘기하는 두 가지를 섞은 거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태추감 단감 되게 얘기 잘 하신 건데 보면은 태추감 단감이 좀 특이한 게 그냥 딱 껍질을 까서 썰었을 때 혹은 이거는 껍질째 먹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먹을 때 아삭아삭한 느낌이 완전 배의 느낌이 나요. 물기가 좀 있어요. 단감 치고는. 그렇죠. 단감 치고. 근데 물기가 좀 있으면서 아삭아삭한 소리까지 나는데 먹으면 분명히 또 감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걸 익히면요. 기가 막히게 단맛과 새콤한 맛이 같이 증가를 해서 이걸 또 익혀서 먹는 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새로운 품종이긴 한데 태추 단감이 요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인기여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는 가격이 조금 것도. 이제 다른 것보다 나가죠.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네. 태추 단감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에 드시는 게 더 맛있어요. 근데 지금 또 많이 나오기는 하니까 지금 그러네요. 드시는 것도 좋고요. 곶감도 있고 아까 곶감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감말랭이? 말랭이 그것도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감이 이제 동그란 감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단감은 다 약간 동그라면서 약간 토마토 같이 약간 넓적하게 생긴 것들이죠. 근데 그거 말고 뾰족한 감 아시죠? 대봉감. 네. 그렇죠. 네. 이걸 대봉시라고 하는데 그 대봉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통통하면서 크고 뾰족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모양새로 따지면 약간 이렇게 그렇죠. 두 가지 모양새가 있어요. 감이 뭐 이 두 개가 맛이 다르냐. 사실 이것도 다 종자여서 그냥 맛이 다른 것보다는 그냥 독특한 자기만의 맛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 대봉 같은 경우에는 쌀독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이렇게 어디다 두세요. 집에 이렇게 해 있고 뭐 그늘이든 이렇게 예쁜 데다 두셨다가 그거 한창 있어야 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의 종류는 대봉씨면서 떫은 감인 거죠. 그리고 동그란 감인 경우에는 대부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감인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이렇게도 구분이 가능한데요. 그 질문이 뭐였죠? 곶감은 그럼 아까 대봉감으로는 안 하는 거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떫은 감 종류들이 좀 더 오래 버티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있는 게 또 특징이고요. 네. 어느 감으로 어떻게 말렸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곶감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럼 감말랭이를 둘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감말랭이는요. 곶감보다는 덜 마른 거예요. 감말랭이는 약간 더 수분이 남아있어서 좀 쫀쫀한 그렇죠. 정도까지만 말린 거를 감말랭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익혀서 많이 말린 것들을 곶감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곶감도 뭐 반건시 조금 말랑말랑한 것들 속안은 말랑말랑한 것들 꽤 있던데요. 맞아요. 이게 완전히 딱딱하게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 말린 거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흑대봉이라고 하는 곶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까맣게 말리는 거죠. 네. 감 자체의 품종도 좀 중요하지만 말리는 방식이나 환경에 따라서 곶감의 색깔이나 이런 게 완전 달라지기도 근데 하거든요. 왠지 너무 까마면 상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게 비주얼적으로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게 블랙푸드로서의 의미가 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컬러별로 각기 다른 그런 영양 성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자, 감을 얼려놓다가 디저트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디저트로도 먹지만 이 감 자체를 요리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 떫은 감 같은 경우에 탄닌 성분을 살려서 요리를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어떤 볶음이나 소스류에 다 활용이 가능한데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열을 받치면은 이게 조금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쓴맛을 적절하게 조리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수에 제가 엊그저께 김해에 갔다 왔거든요. 김해시의 또 특산품이 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또 감을 가루를 내가지고 약간 메밀국수처럼 반죽을 해서 감국수를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감 탄닌 성분이 약간 쌉싸름한 그 맛이 국수에 스며드는 게 그게 딱 뭔가 국물 같은 걸로 같이 끓였을 때 칼국수처럼 근데 되게 매력 있는 색깔은 어떻습니까? 메밀국수 같아요. 그런가요? 네, 막국수 같이. 감인데도? 네, 감이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익게 되면 조금 거뭇거뭇해지는군요. 그 점박이 있는 것들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비주얼도 매력적이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국수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제가 잘하는 감 요리 중에 하나가 감을 마늘하고 같이 기름에 볶아요. 그렇게 해갖고 간장 양념만 살짝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많이 볶는 게 아니라 그냥 슬쩍 이렇게 들러붙다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감에 달큰한 간장이 붙어있는 감볶음이 돼요. 감 마늘볶음. 감 마늘볶음. 요거에다가 고기를 같이 볶아서 섞어도 되고 굉장히 맛있어요. 또 들어가면 더 맛있겠네요. 감을 채소처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단감을 주로 쓰면 될까요? 이거는 떫은 감이 더 맛있죠. 떫은 감으로. 네. 자, 오늘 감 얘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저희가 대표적인 가을 과일. 그렇죠. 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